기간도 끝나갑니다. 자,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동을 걸 것은 제동을 확실히 걸겠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 정치 초선 그리고 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역할이 크다고 많이 지적하는데요. 뭐 일단은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네. 보니까 그 최고위원 대표와 최고위원들 구성이 좀 연소화되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그 국회의원 경력이 좀 짧으니까 네. 뭐 당내 현역 의원들도 그러고 또는 이제 당 밖에서 뭐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도 좀 저 대선을 앞두고 조금 너무 연소화되어서 이 불안하지 않느냐. 그렇죠.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중심을 좀 잡아달라, 그런 분들도 많고. 네. 실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그러면 김재원 최고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당대표가 합니다. 당대표가요? 예, 저는 그냥 그 뭐 저 뒷방 늙은이처럼 조금 뭐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하는 편이에요. 아, 뒷방 늙은이라뇨. 자, 그래도 쓴소리는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준석 지금 대표가 잘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예. 뭘 잘합니까? 당이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당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잖아요. 새로운 시도, 어떤 시도? 엑셀 검증하자 이런 거요. 워드 잘 치냐 이거. 그건 저는 좀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뭐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겠다 이런 것도 사실 과거에도 시도를 좀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지원자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시청률이 될 것 같으니까 네. 방송국에서도 중계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정도의 그 분위기를 바꾼 거.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보수정당은 과거에 보면 전부 참 얼굴만 보면 답답한 분들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아이, 그래요. 네. 저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네. 그런데 요즘 보면 어쨌든 그림이 좋잖아요. 네. 자전거 타고 다녀도 그림이 좋고. 네. 제가 이제 그 전철을 타고 국회 앞에 도착해서 네. 의사당역에서 내려서 보니까 따릉이 자전거가 한 대 있더라고요. 네. 저도 타고 이제 그 시간이 좀 늦어서 타고 출근을 하려고 하다가. 아, 그러셨어요? 아니요, 제가 타면 또 네. 이게 또 이준석 흉내 낸다고 요거도 모를까봐 저는 그냥 걸어갔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정도로 당을 좀 바꿨죠. 네. 이미지를요. 지하철 타십니까? 네.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기사 없어요. 아, 제 그래요? 차는 10년 된 모합인데 지금 44만 8,895km 달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배현진, 조수진 최고위원이랑 같이 회의하면 이분들 어떻게 어떻습니까? 다 훌륭한데 주로 이제 배현진 의원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홍준표 의원은 측근이니까 네. 홍준표 의원 복당을 많이 요청하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의 외연, 네.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분들 또는 당을 떠난 분들 전부 다 받자, 이런 입장을 많이 이야기하고, 조수진 의원은 좀 더 아주 균형을 갖추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경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자, 뭐 이런 좀 큰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죠. 네. 당대표 이준석 호 지금 다 졌습니까? 뭐는 부족합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변화에 급급한 것이. 네. 이제 이벤트로 좀 그럴 여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고 우리 당은 후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이 승리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지금 우리 당내에는 후보가 사실. 네. 뭐 변변한 후보가 없어요. 솔직히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당세가 좋아지니까. 네. 당 외에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과연 제대로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스럽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고. 네. 또 다른 분들은 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자면 왜 뭐 중국 그 옛 고사의 맹구주산이라고. 네.
아주 사나운 개를 술도가 앞에 묶어놓고 술을 팔면 술이 썩는다는 거잖아요. 네. 술 사러 왔다가 개가 무서워 가는데 지금 우리 당에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해서 같이 겨루려고 해도 지금 뭐 우리 당에서 들어오라고 막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정말 들어오면 환영식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물어뜯어서 그냥 아웃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예. 그런 성향이 강합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그런데다가 당대표까지도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꾸 뒤로 좀 약간 좀 후퇴하는 좀.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진다면 당 지도부가 큰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지 못하는 지경으로 간다면 아마 저 당 지도부가 붕괴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당의 지도부가 좀 더 당 외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친박 물론 후보들은 인정해요. 후보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친박 핵심 김재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몇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낄 사람이 김재원인데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갈 뻔했어요. 그랬어요? 저 징역 5년 구형 받았어요. 누구? 윤석열 총장한테?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때 한동훈 차장검사가 지휘하고. 네. 그렇죠. 조사받았죠. 예, 그래가지고 저도 할 뻔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조사를 여러 군데 또 받았죠. 그런데 윤석열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권교체, 우리 당 입장에서 정권교체가 최고의 숙제인데 그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지 않고 야권이 분열되거나 했을 때 과연 정권교체가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함께 겨루든 정 안 되면 당 밖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단일 후보로 가야 되거든요.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다고 그것만 내세우면 그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제가 생각하는 그 정권 교체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감정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아마추어 티가 난다, 뭐 준비 안 된 모습이다, 윤 전 총장한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나운 개가 술도가 앞에 묶여 있는데 그게 술도가 주인까지 사나우면 술 사러 오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굉장히 대선에 출마할 듯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조금 그분이 정말 대선에 출마할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주위 분들은 출마한다는 분도 있고 전혀 아니라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 보니까 출마할 뜻으로 보여요. 만약에 출마할 생각이 지금 현재도 없다면 나 출마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저렇게 반응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죠. 우리 당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후보가 자꾸 생기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왜 플랫폼 정당을 지향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궤도만 맞으면 모든 열차들 와서 그냥 서서 승객들 태우고 목적지 보내는 게 플랫폼인데 근데 문재인 정권은 보니까 정말 플랫폼 정권 같아요. 왜요? 아니 뭐 검찰총장도 키워가지고 야당 후보로 만들어주고 또 감사원장도 키워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니 우리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실 우리 당은 사실 불임정당이라고 놀림받는데 불임정당이 아니라 이제 뭐
그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후보가 이렇게 많이 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습니까? 2661님께서 뒷방 늙은이라뇨. 나이 드신 분들 폄훼하는 겁니다. 정정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 폄훼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내가 뒷방 늙은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좀 용서해 주세요. 저 56살이에요. 아, 그래요? 사과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네. 5328님께서 국민의힘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요. 최고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국민의힘과는 언제쯤 손을 잡을 것 같습니까? 본인.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나운 개들이 있으니까 곧바로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9월 전에는 네. 9월부터는 아무래도 대선 후보 경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저는 뭐 전혀 뭐 연락을 해보거나 연락이 되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정치 참여는 확실히 이제 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자신도 이제 한두 달 정도의 그런 냉각기를 가지고 뭐 한 8월 중 뭐 그 정도는 합류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계속 우리 당에서 이래 막 떠들고 특히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공정한 경선을 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안 들어오고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야권이 단일화되는 것까지는 갈 길이 멀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엄청 멀죠. 네.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안철수 대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 사무총장으로 한기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막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네. 그냥 아직까지도 그 육군 야전사령관 네. 평생 군인이에요. 네. 우리가 뭐 윤석열 총장을 평생 검찰주의자다 네. 이렇게 막 비판하잖아요. 네. 여당 여권에서. 네. 한기호 의원은 그냥 평생 군인주의자예요. 뭐 말하자면 좀 군인 지상주의예요. 그러니까 네. 그 군인 입장에서 그냥 옛날 군인 있잖아요. 네, 옛날 군인이에요. 꼰대 군이잖아요. 뭐 꼰대보다 하여튼 네.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시원시원하고 좋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뭐 좀 그런 실수 좀 하셨겠죠. 네. 아니 근데 군인이 지금 이 야당의 중책을 맡으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보급부대장 하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청년 정책 하는데 24개월로 군대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불가능하잖아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청년 여러분 군인 네. 군복무 우리가 줄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김재현 최고위원은 믿겠습니다만 한기호 사무총장이 막 소리를 높이면 네. 아이 그분 그렇게 못해요.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당대표 된 거를 감옥에서 보면 위안이 됐길 바란다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걸 잘라서 그런데 사실은 네. 내가 그분께서 저를 영입했는데 이렇게 성장한 네. 걸 보면 그래도 좀 위안을 얻지 않을까. 뭐 내가 감옥에서 내가 대표가 된 걸 알기나 할까.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축약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원문을 보니까 뭐 그 정도 말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 오히려 좀 약간 순진한 생각에 박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당대표가 된 걸 알면 기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신을 영입했으니까. 네, 네. 순진한 생각입니까? 아니 이제 그분은 되게 순진한 분이거든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괜찮으신가요? 최근에 뭐 한 주에 한 번씩 치료받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건강하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빨리 사면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문 대통령이 이것은 이제 뭐 다른 이유 전체보다도 이제는 역사와의 화해를 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셔서 사면을 해 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사면 반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네.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선고된 형기 20년이 넘는 형기를 전부 다 복역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화해한다는 의미로 네. 사면을 하시는 것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도 좋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동시에.
저는 동시에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힘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최순실 씨 사면은요? 그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알면 속상할지는 몰라도 네. 그분은 상당히 자신의 그 죄가를 치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예. 자, 물론 그분이 형량이 그 정도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네. 그분은 지금 사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도부가 어쨌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 체제를 정비하고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공정하게 경선을 준비하고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에 동참하지 않는 분이면 설득하고 타협을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저는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는 역할, 그리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이라면 제가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